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리진 보카 암묵지 형성 강의 중에 라틴 어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영어 단어 나누기 모으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영단어가 어떻게 크게 보면은 북유럽에서 온 단어와 남유럽에서 온 단어로 나눠져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영단어라는 것이 그냥 낱낱이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큰 원형에서 보석이 깎이듯이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어지고 저런 모양으로도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감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두 개의 어근을 안다 그래서 바로 어휘 추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흑인들을 만나면은 동양 사람들이 흑인 얼굴 잘 못 알아보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흑인들을 많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머릿속에 평균적인 흑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코가 좀 길구나, 작구나 이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 얼굴을 구분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암묵지라고 그래요. 우리 눈앞에 많이 뭔가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준이 형성이 되고 어떤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나 사람을 봤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구나, 저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졌겠구나, 인상을 보니까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암묵.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번 지나쳐야 하는 것, 그래서 RT자를 써서 암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tacit knowledge, 조용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암묵지 강의에서는 여러 라틴 어근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를 갖다가 관찰을 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구나 라는 패턴을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집어넣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라틴 어근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이 영어라는 언어를 갖다가 북유럽 어근과 남유럽 어근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럽 어근 얘기를 할 때 라틴 계열 어근이라고 그러고 북유럽 어근 얘기를 할 때는 게르만 어근 계열이라고 불렀었어요. 영어에 영향을 준 언어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 게르만 어근 계열에서도 몇 개의 다른 언어에서 단어들이 들어와서 영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앵글로 삭슨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르딕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앵글로 삭슨은 영국의 민족 이름이죠.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앵글들이 사는 땅이다 그래서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것만큼 원래 영국의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쯤 들어온 한 민족의 이름이에요. 이 민족은 분명히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에서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단어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앵글로색슨들이 들어온 다음으로 대륙에서 영국이라는 섬으로 이민을 온 민족이 우리가 요즘 TV 드라마도 유행하고 있는 바이킹 민족이에요. 이 바이킹 민족을 사람들이 북쪽에서 왔다, 노스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노르딕 어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남유럽에서 온 단어는 주로 어떤 단어들이 있냐? 그러면 영국이 옛날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쓰던 발전된 언어가 많이 영어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쓰던 언어가 바로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영국이 프랑스의 침입을 받았어요. 이 나라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는데 프랑스의 침입을 받으면서 프랑스어 단어들이 또 영어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프랑스어라는 언어 자체가 라틴어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라틴어에서 직접 들어온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프랑스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영어로 들어온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언어를 스쳐왔건, 스페인어를 통해서 들어왔건, 프랑스어를 통해서 들어왔건, 이탈리아를 통해서 들어왔건, 옛날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나라들의 언어에서 영어로 유입이 된 언어들 갖다 우리가 라틴 어근 언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쪽 어근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게 고대 그리스에서 어근들이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왜 영어 단어가 많이 생겼느냐면, 우리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거 들으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 과학자들이나 유클리드나 피타고라스 같은 그리스 수학자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그 사람들의 공식도 공부하고. 근데 옛날에는 번역된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지식인들도 이런 책들을 갖다 다 고대 그리스어로 원서로 읽었어요. 이 원서를 읽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자기네들이 굳이 다 그리스어를 알고 있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번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적 용어나 과학적 용어 같은 경우에 원래 고대 그리스어로 돼 있는 것이 그대로 영어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할 때는 원래 오리지널 수학책들이 그리스어로 써있기 때문에 x라든지 예를 들어서 파이라든지 세타 같은 것을 갖다가 함수 공식에 이용을 하는데 왜 그래요? 이 글자들은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글자들이에요. 유클리드나 피타고라스의 책이 그리스 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많은 학술적인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어근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암묵지 강의 시리즈에서는 요 네 가지 언어에서 온 영어의 가장 많은 단어를 파생시킨 아주 기본적인 어근을 각각 10개씩 보면서 이 어근들에서 단어가 어떤 식으로 번져나가는지에 대한 패턴을 갖다가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